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을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여기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네, 여러분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제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시간 정말 빠르죠. 올해도 계획한 거 잘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의 계획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평생 숙제인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공부 어렵죠. 뭐 건강관리, 책 읽기, 그리고 또 난제 뭐예요? 내 집 마련하기. 자, 이렇게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뭐 올해는 내 집 마련해야지, 해봐야지 이렇게 상반기에 또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하반기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그 하반기에 어떻게 좀 될지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상반기에 되게 조용했잖아요. 하반기에도 좀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좀 연말 전까지 하반기에 좀 오름폭 내림폭이 조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의 지표들, 상황들, 요소들을 보니까요. 올해 하반기에도 좀 조용한 흐름, 이렇게 등락의 폭이 크지 않고 좀 잔잔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8월 달이 약간 분기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8월 달이 분기점인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와, 진짜 이게 상반기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좀 6월 초도 벌써 시작을 했는데 몇 달 안 남았죠. 자, 이번 달에는 중요한 시장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오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이번 달 중간 말쯤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사실 큰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기존에 조금 부작용이 있었던 정책들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거기 때문에 이게 집값에 엄청 영향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이제 하반기에도 엄청 빅 이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시장을 막 건드릴 만한 그런 정책들을 내놓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시장이 되게 조용하잖아요. 매수자, 매도자들 이렇게 다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이 좀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사실 우상향자예요. 우상향, 집값은 우상향한다라는 그런 논자인데 맨날 그렇죠. 집값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식하고 똑같아요. 오르고 내리고가 맨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빠르게 인지하지 못할 뿐인데요.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그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집값은 항상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상향을 하다가도 이 중간에 하락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 하락기가 있었어도 상승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했다라고 보여지는 지표들이죠. 근데 올해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을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여기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 전세가를 보면 집값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전세 가격이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 물량도 일단은 작은 상황이고, 근데 막 부족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전세 물량도 일단 귀한 데다가 전세 가격도 일단 비싸고요. 왜냐면 집값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오른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매매 가격하고 전세가를 받쳐주는 그 비율을 뭐라고 해요?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이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쭉 봤는데, 이제 나라에서 하는 통계 중에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 높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70%막 이렇게 되고, 뭐 서울도 뭐 60%, 뭐 이렇게 70% 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매매 가격이 있고 전세 가격이 그냥 80%, 90%막 이런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수요가 되게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80%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가율을 보면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율이 올해는 떨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 전세가가 집값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가가 이렇게 있는데 집값이 밑으로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여전히 많고 또 8월 달에 전세난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8월 달에 전세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8월 달이 중요해요, 여러분. 8월 달이라고 했는데 전세난이 심하게 이루어진다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고요. 만약에 전세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라고 하면 좀 완만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저는 7, 8월 달에 어느 정도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난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 진짜 물가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여러분 체감하지 않으세요? 뭐 배달 음식을 시켜도 그렇고요. 마트에 가도 진짜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와, 지금 요즘에 뭐 돼지 가격 엄청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제 고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채소도 진짜 비싸고요. 지금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채소 가격이 막 급등했다고 하죠. 그리고 안 비싼 게 없어요. 뭐 과자 뭐 하나 집어도 막 3,000원 이상 되잖아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지난달에 4% 이상을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물가 상승률을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건 다들.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거는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고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같은 경우에는 막 5%, 6%씩 월별로 막 급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엄청 어마어마무시한 겁니다. 심지어 외식, 직장인들은 점심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냉면이 10,000원이 넘어요. 진짜 막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영업자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원자재 가격도 비싸고 또 인건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언제냐, 물가 상승률의 정점이 언제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뭐 여름 뭐 아니면 하반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죠. 제가 왜 이 거시경제 이야기를 했냐면요. 집값이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집값도 당연히 여기서 폭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도 그 물가 상승세를 타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분양가가 하반기에 많이 오를 예정이죠. 이제 시세만큼 오를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양가가 뭐 7, 80%의 새 아파트가 측정이 됐다면 이제 거의 90%, 100%에 육박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하반기에도 조용하지만 우상향을 하는 그런 곡선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뭐 늘 말하죠. 뭐 전문가들이 뭐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새 정부가 막 6개월 만에 하반기에 뚝딱 막 집을 만들어내고 공급을 막 퍼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로드맵을 뭐 5년 동안 중장기적인 로드맵이지 이게 뭐 하반기 집을 막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죠. 금리가 너무 비싸다. 금리 인상기다. 근데 이게 지금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집값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매수세, 그러니까 심리를 되게 위축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굉장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그리고 뭐 대출 문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월 이자 부담 이런 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는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조금 조용한 흐름 속에서도 좀 이렇게 오르고 내리다가 우상향의 그 집값의 곡선을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뭐 아무래도 8월 달에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뭐 급등하고 작년처럼 불장 이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의 흐름에서 약간의 변화가 오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급매물이라도 잡아서 대출이 풀린다는데, LTV 80%까지 풀린다는데, 뭐 급매를 잡아서 집을 사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 1주택자이신 분들, 그러니까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전 지금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오히려 지금 상승기보다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 갈아타기 할 집에 이 격차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갈아타기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집을 팔고 그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격차가 줄어들었을 때가 그 타이밍이라는 거.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오랫동안 살고 버티면 또 이제 이게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당분간 좀 조용한 흐름을 이어질 것 같고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까지 좀 이런 조용한 현상, 거래 절벽 현상, 그리고 조금 매수와 매도가 팽팽한 이런 상황이 연말에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자, 8월 달에 전세난이 얼만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인플레이션 혹은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세가율, 전세값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완만한 상승 내지는 뭐 이렇게 멈춤 이런 집값의 상승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수는 있어요. 그때그때 여러분들께 또 달라지는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개별적으로 뭐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난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걸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집은 뭐 어떻게 대출을 받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들은 뭐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뭐 제 개인 인스타 계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봄미녀 되도록 할게요. 자, 봄미녀니까 외모 관리도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저녁 시간 좋은 시간 보내세요.